해시태그 쫓겨난 버스기사, 단 하루 만에 도시를 구한 사연. 인트로. 사람을 구한 죄로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그가 단 하루 만에 회사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도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그가 다시 나섰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1. 설정 묵묵히 달리는 버스기사. 아침 5시 반 김민수는 어김없이 차고지에 나타났습니다. 20회째 변하지 않은 출근 시간이었죠. 민수야, 오늘도 일찍 왔네. 차고지 관리원 박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박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김민수는 익숙한 손길로 버스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부터 브레이크, 엔진 오일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엔진 상태 괜찮고 브레이크도 문제없고 혼자 중얼거리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같았습니다. 6시 정각, 김민수는 시내 첫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류장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새벽 청소부터 병원 간병인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님, 고생 많으세요. 단골 승객인 이 할머니가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오늘도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민수는 항상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거든요. 오전 10시쯤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탔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었죠. 죄송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가족이 미안해하자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다른 승객들도 이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사무실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사 배차표 좀 봐봐. 연착이 너무 많아. 운행관리소장 정 과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맨날 이래요. 노인네들 챙긴다고 시간표 엉망이에요. 동료 기사 한 명이 맞장구 쳤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위에서 계속 말이 나와요. 정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 김민수는 동료들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에서 너 때문에 시끄럽다던데. 선배 기사 이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연착이 너무 많다고 해. 승객 서비스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김민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하는 건데요. 알아. 하지만 회사는 숫자만 봐. 1분 연착도 기록에 남거든.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조심해. 요즘 구조조정 바람도 거세고.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과 인간미 사이에서 늘 고민이었거든요. 오후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죠. 어서 타세요. 감기 걸려요. 김민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승객들을 맞았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살았네요. 젖은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3번 차량, 3분 연착입니다. 시간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는 답했지만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저녁 운행 중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자리에 앉는데 시간이 걸렸죠.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김민수는 기다렸습니다. 뒤따라 탄 젊은 남자가 짜증을 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약속 시간에 늦겠는데. 곧 출발할게요. 김민수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출발했죠. 기사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죄송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 김민수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셨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버스에서 내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회사 사무실에서는 김민수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 정말 문제야. 매달 연착 기록 1위거든. 승객들한테는 인기 좋지만 회사 입장에선 골치야. 한번 단단히 말해줘야겠어. 김민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성실하게 일할 생각뿐이었죠. 해시태그 파트 2. 갈등의 고조규정 위반의 낙인. 다음 날 오전, 김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죠. 세 번째 정류장에서 박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민수가 백미러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 박 할아버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아프다. 할아버지. 다른 승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민수는 급히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정차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주세요. 한 승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병원이 가까운 곳이 어디죠? 성모병원이 여기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승객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119가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김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기사님, 괜찮나요? 노선 이탈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한 승객이 걱정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죠. 김민수는 핸들을 돌려 병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가슴 아프다고 하시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셨어요. 김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이 박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기사님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박 할아버지의 가족이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김민수 기사, 사무실로 오세요. 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운행팀장과 관리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노선 이탈한 거 알고 있죠? 팀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위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응급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는 게 맞죠. 김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객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관리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해요? 늦어서 약속 못 지킨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버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생명을 구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김민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 문제가 커져요. 규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정 과장이 최종 통보했습니다. 복도에서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이 형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징계위원회까지 간다는데. 미안해. 내가 미리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나서다가 저렇게 됐네. 환자 구한 건 좋지만 절차를 지켰어야지.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김민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사의 노선 이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변명할 말 있으면 하세요. 환자분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직접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김민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개인 판단으로 노선을 바꾸면 안 되죠.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한테도 피해를 줬고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언제든 노선 이탈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위원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정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 처분합니다. 김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해고라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김민수는 20회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환자를 구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해시태그 파트 3. 전환점 도심의 위기.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김민수는 무작정 거리로 나왔습니다. 20회 동안 매일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46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평소 운행하던 노선을 따라 걸어가며 정류장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 기사님 아니세요? 단골 승객 이 할머니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왜 버스 안 모시고 여기 계세요? 그게 잠깐 쉬고 있어요. 김민수는 차마 해고됐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들이 연달아 지나가고 있었어요. 뭔 일이지?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상당히 큰 불인 것 같았어요. 대형마트에서 화재 났대요.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연기 봐. 진짜 크네. 사람들 대피는 됐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김민수도 호기심에 화재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로 통제합니다. 뒤로 물러서 주세요. 경찰들이 사람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건물로까지 번지고 있었거든요. 버스 언제 와요? 집에 가야 하는데. 지하철도 운행 중단됐다는데. 정류장에 모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 대중교통이 모두 멈춘 상태였어요. 택시도 안 와요. 여기까지 못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가라는 거야? 노인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특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김민수는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때 버스가 임시 운행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회사 버스들은 어디 갔어요? 화재 위험 때문에 운행 중단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회사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저기 버스 있는데 왜 안 움직여? 기사가 없나 봐요. 김민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기사가 없었습니다.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버스를 이렇게 놔뒀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기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피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고요.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요. 119는 화재 진압 때문에 바빠서 올 수 없대요.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김민수는 버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열쇠가 꽂힌 그 버스를 말이죠. 설마.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미 해고된 몸이었고 무단으로 버스를 운전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기침 소리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아이의 약한 목소리가 김민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안 돼. 이런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해. 김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거든요. 버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핸들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임시로 운행하겠습니다. 김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먼저 태우세요. 기침하는 아이를 아는 엄마가 제일 먼저 탔습니다. 감사해요, 기사님.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죠. 김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해시태그 파트 4. 갈등의 고조무모한 선택. 버스에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연기를 피해 대피하려는 시민들이었죠. 기사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승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안전한 곳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와,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운전해도 되나요?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스무의 경험을 살려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평소 수백 번 다닌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었거든요. 다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창문도 닫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승객들이 김민수의 침착한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13번 차량, 13번 차량. 무단 운행 중지하고 즉시 차고지로 복귀하세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단 운행이래요? 기사님이 허가받고 온 게 아니었나요? 김민수는 무전기를 끄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까지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 규정을 어긴 것이었거든요. 잠시 후 또 다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13번 차량 기사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즉시 운행 중단하세요. 이번에는 경찰까지 나선 것이었습니다. 기사님, 경찰이 찾고 있다는데 괜찮아요? 한 승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안전이 먼저니까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기사님, 저기 불 번지는 거 봐요. 창밖으로 불길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김민수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운전을 유지했어요. 그때 앞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었거든요. 정지하세요. 버스 운행 중단. 확성기로 경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요?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수는 잠깐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승객들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김민수는 경찰차 옆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야, 서라고.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김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도망치는 것 같은데. 도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전한 곳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연기 속을 뚫고 계속 달렸습니다. 승객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김민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기사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김민수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더 짙어지고 경찰은 계속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안전지대예요. 김민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핸들을 잡았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심판 생사의 갈림길. 버스가 시내 가장 큰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불길이 도로까지 번져 차량들이 완전히 멈춰선 상태였거든요. 앞길이 막혔어요, 기사님.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죠? 못 지나가겠는데요. 김민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큰 도로는 완전히 막혔지만 옆 골목길이 보였어요. 골목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버스가 지나갈 수 있어요? 한 승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봐야 알죠.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김민수는 핸들을 꺾어 골목길로 진입했습니다. 골목은 정말 좁았습니다. 버스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기사님, 조심해요. 승객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사이드미러를 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스무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 벽 조심하세요. 승객들도 함께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화재로 인해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진 거였어요. 와!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민수는 재빨리 핸들을 돌려 피했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사고를 피한 거였어요. 살았다. 모든 승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김민수는 땀을 흘리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연기가 더욱 짙어져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었고요. 숨이 막혀요. 연기가 너무 심해요. 승객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너무 힘들어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김민수는 속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운전을 유지했어요. 바로 그때 앞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쓰러진 전신주가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못 지나가요. 어떻게 하죠? 승객들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김민수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신주는 완전히 길을 막고 있었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뒤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뒤쪽도 연기로 가득했거든요. 저기 작은 길이 있어요. 한 승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 작은 샛길이 보였어요. 그 길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김민수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샛길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한쪽은 건물벽이고 다른 쪽은 가로수였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김민수는 속삭이듯 말하며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벽에 거의 닿을 뻔했지만 겨우 지나갔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승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에는 연기가 없는 깨끗한 도로가 보였어요. 해냈다. 모든 승객이 환호했습니다. 안전지대까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김민수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분 후 버스는 완전히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연기도 없고 공기도 맑았어요. 다 내리세요. 여기서 다른 교통편 타시면 돼요.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영웅이세요. 모든 승객이 고마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아이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김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경찰차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김민수 씨, 따라오세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승객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민수는 조용히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6. 전환 진실의 확인.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민수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무단으로 버스를 운행한 이유가 뭡니까?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고립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나섰어요. 김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무단 운행은 불법입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했어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버스 회사 정 과장이 들어왔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정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승객 안전도 무시했어요. 승객 안전을 무시했다고요? 김민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들어간 거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정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니까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김민수가 구해준 승객들이 경찰서로 몰려온 것이었어요. 기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안고 있던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다른 승객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승객들을 조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가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119는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고요. 그때 김민수 기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승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위험한 화재 현장을 뚫고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주셨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운전하셨어요. 승객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규정 위반은 사실이잖아요.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박 씨가 반박했습니다. 회사 입장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런 회사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요. 시민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경찰관이 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화재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규정에 따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고립된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 과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보실래요? 동영상에는 김민수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네요. 경찰관이 감탄했습니다. 20년 경력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객들이 김민수를 칭찬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박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김민수가 놀랐습니다. 기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어떻게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 위반이라고 해고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람 목숨 구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인가요? 조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7. 반전 회사의 몰락. 경찰서에서 나온 김민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김민수 기사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웅이세요. 고맙습니다. 구호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와 있었어요. 김민수 기사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김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목숨을 걸고 하신 거잖아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김민수의 솔직한 대답이 뉴스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에서 김민수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화재 현장에서 시민 30여 명을 구한 버스 기사.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한 영웅. 20년 경력 기사의 감동 스토리. 제목들이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버스 회사는 비난의 화살을 맞기 시작했어요. 시민 안전보다 규정이 우선인 회사. 영웅을 해고한 몰상식한 경영진. 이런 회사가 공공교통을 담당해도 되나? 인터넷 댓글들은 회사를 향한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왔어요. 김민수 기사 복직하라. 사과하라. 경영진 교체하라. 구호 소리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경영진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우리 반대로 돌아섰어요. 시청에서도 연락 왔어요. 조사하겠다고. 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사 복직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한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청 교통과에서 전화 왔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교통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에 조사관이 나갑니다. 관련 서류 준비해 두세요. 무슨 조사인가요? 운수업체 운영 실태 조사요. 특히 직원 처우 관련해서. 전화를 끊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시에서 나서면 면허 취소될 수도 있어요. 경영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조사관들이 회사에 나타났어요. 운수업체 운영 실태 조사입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직원 처우부터 안전관리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김민수 기사 해고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사관이 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징계였습니다.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것도 규정 위반인가요? 노선 이탈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럼 응급 상황에서도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 과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회사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직원 안전교육 미흡, 비상시 매뉴얼 부재, 인도적 판단 기준 없음, 문제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운행 노선 축소 및 3개월 영업정지, 경영진 교체 권고. 회사로서는 치명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민수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어요. 시민형 웅상 수여, 모범 시민 선정, 의로운 시민상 수상, 각종 상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었어요. 김민수 기사님을 위한 후원금,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계좌에는 하루가 다르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버스 회사는 결국 김민수에게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어요. 김민수 기사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8. 결말 정의의 귀환. 한 달 후 김민수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김민수 기사님, 시장님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를요? 무슨 일로요? 김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시장실에서 만난 시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민수 기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시에서 외면할 수는 없죠. 시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공영 셔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김민수는 놀라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공영 셔틀이요? 네, 특별히 거동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시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응급 환자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셔틀입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김민수 기사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버스 회사에서는 복직 제안을 해왔어요. 김민수 기사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정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우도 개선해드리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김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다른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20년이나 다닌 곳인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김민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공영 셔틀 사업 첫날, 많은 시민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김민수 기사님, 축하해요. 구해준 승객들도 모두 나타났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요. 박 씨가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였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김민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기사님, 저도 첫 승객이 되고 싶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김민수는 휠체어 리프트를 내렸습니다. 새 버스에는 최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편하네요.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모든 분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김민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첫 운행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김민수 기사님, 화이팅! 몸 조심하세요. 응원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김민수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승객들이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사님, 예전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한 승객이 궁금해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받고 노선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자업자득이네요.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김민수는 잠깐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버텨낸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운행을 시작하자 새로운 승객이 탔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딸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편하게 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민수는 정성스럽게 휠체어를 고정해드렸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이제야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구나.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당신이 행복해하니까 나도 기뻐. 아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김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김민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시민 영웅 김민수 기사, 공영 셔틀로 새 출발.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한 기사의 해피엔딩. 시민들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기사 제목들이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사님 덕분에 병원 다니기가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매일 듣는 고마운 말들이 김민수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해고와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선택한 한 기사의 용기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거였어요. 김민수는 오늘도 핸들을 잡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닙니다. 더 이상 규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이죠.